그렇습니다. 정우성 시상식만 참여입니다. 일단 이 모델 문가비 씨와의 혼외자 스캔들 이후 오늘 첫 공식석상 이 청룡 영화상에 참석을 하네 안 하네 시상식 직전까지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는데 자 결국은 이 레드카펫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식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영화제 현장인 KBS 홀에 많은 취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 그만큼 좀 심적 부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정우성은 오늘 청룡 영화제에서 본 시상식에만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성은 이번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려 있는 상태인데요. 레드카펫 행사에는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사생활이 드러난 정우성은 공개 석상에 이 모습을 비추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지만 고심 끝에 참석을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수상까지 이어진다면 시상대에 올라서 어떤 말을 꺼낼지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앞서 정우성은 지난 24일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결혼은 원치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외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장기 열애 의혹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이 싸늘해지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었는데 본 시상식에만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일단 뭐 알려지기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박 변호사님 네. 실제 또 식장 안으로 들어올지는 좀 봐야 돼요. 그렇죠.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빠 행사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정우성 씨가 박 변호사님 참고로 네. 영화상 본상 시상식은 사건 반장 끝나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끝나고 그때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자, 이게 서울의 봄이라는 아주 흥행을 했던 또 작품성도 인정받았던 영화 여기서 나무주연상 후보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1,300만 명이 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도 제가 막 예상컨대 된다면 전두광 역할을 했던 황정민 씨하고 본인은 이태신 역할을 했습니다. 공동수상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전두광만 받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같은 영화에 두 사람이 주연이었는데 막 그런 것들도 좀 고려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앞에는 몸가고 식전 행사는 갈 수 없고 이 본 식만 가는 걸로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가고 아니면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데 언제 한다? 사건에서 다 끝나고 하니까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유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자 다음 이어갈게요. 배터리 다 갖다 버립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대구의 한 세차용품점입니다. 충전 중인 전동 공구에서 갑자기 연기가 뭔 소리고? 옆 사무실에서 문을 빼꼼 열어보니 이미 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자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뭐 이거? 빨리. 아니, 폰을 뽑아야 겠다. 뽑았어. 야, 가까이 불러버려. 중국사 맞지? 갖다 버려. 와. 많이 먹고, 응? 네, 이 사건은 지난 12일 밤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차용품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제보를 해온 건데요. 야간 근무 중에 좀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려서 직원이 나가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충전하고 있던 이 세차용 광택기에서 흰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플라스틱이 녹는 냄새와 함께 스파크까지 튀고 있었습니다. 일단 서둘러서 소화기로 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연기가 났고 물을 뿌려도 쉽게 진화가 되지 않아서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호환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플러그는 한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제품이었다고 하고요. 만약 퇴근을 했거나 당시에 자리에 없었으면 정말 가게가 다 탔을 만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저기가 대구거든요. 대구입니까? 이 싼 게 비지떡이다를 대구 본토 발음으로 해주십시오. 싼 거 마카 다 파이다. 고마 버리뿌리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충전기가 배터리거든요. 이게 완전히 불나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 중국산이긴 한데
뭐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품질 검증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돼서 위생이나 안전 관련 제품은 아이고. 가급적이면 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자 그렇게 다짐했다고 저 자리에서 고마 다 버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전자제품 매우 위험하고요. 또 이것을 또 싸다고 사는 사람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화재. 자 다음 이어가죠. 나랑 눈사람 훔칠래.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앞에 두 남녀. 오빠 저게 더 크다 그치? 자 그러자 저 남성이 눈뭉치를 여성에게 넘겨요 지금. 그러더니 난간 위에 올라타서 팔을 쭉 하지만 꼼짝도 않자 양옆을 팍팍팍팍팍팍팍 막 때려 지금. 하더니 목을 똑 따버리네. 아 눈사람 머리를 품에 안고 자기야 내가 모가지 땄다. 자 그걸 자랑하고 저렇게 바닥에다 턱 내려놓고 자 그 옆에 일행이 막 밟는 척을 하니까 저 남성 아주 산산조각을 지금 내버렸어요 지금. 자 박 교수님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냐고요. 지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 길거리에 눈 진짜 많았는데 직접 만드시지 왜 누가 만들어 놓은 예쁜 눈을 저렇게 다 파괴하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보하신 분 경기 용인시에서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근데 뭐 눈도 좀 앞에 치울 겸 해서 남편이랑 둘이 너무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두 부부가 함께 만든 첫 눈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가게 앞에 CCTV가 있어서 집에 가서 CCTV를 봤는데 집에 오자마자 한 30분도 안 돼서 누가 저 커플이 오더니 저렇게 눈사람을 다 파괴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니까 이제 남편이 그럼 우리 그냥 가게 앞에 가서 깨끗하게 치우고 오자. 그래갖고 치우고 다시 집 앞에 와서 조그만한 눈사람을 만들어서 마음을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소중한 추억일 수도 있고 동심인데 이렇게 남의 이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냐며 제보하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너진 눈사람을 향해 콱 팔로 콱 거침없이 발길질을 하는 저 아이. 몸통 부분도 밀치더니 때리고 발로 밟고 거칠게 계속 그냥 밟으면서 화풀이를. 자, 이번엔 벌러덩 누워가지고 주먹질을 하더니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락이요. 분노의 비명까지 질렀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저 나이에 무슨 스트레스가 저렇게 많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같은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인데 저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사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28일 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을 보고 자기야 우리 눈살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만들어 놓자 해서 눈살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눈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보나하고 봤더니 웬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학생이 지나가다가 눈사람을 보더니 눈사람을 쓰다듬는 게 아니고 갑자기 눈사람을 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위에 누워가서 소리까지 치고 저런 거 보니까는 저 애가 상당히 좀 거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렇게까지 그 저학년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눈사람 보게 되면은 학생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 애가 얼마나 많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저렇게 눈사람을 부시고 소리를 치를까? 소리를 더 쳐라! 그냥 가슴을 풀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내린 꽁초입니다. 자, 진짜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요한 어느 집 테라스 위에서 하늘에서 불똥이 툭툭. 이거 뭐지? 또 다른 날 보시죠. 이번에도 차량에 부딪혀서 테라스로 툭. 역시 불똥 등장. 자, 때 아닌 불꽃 축제일까요가 아니라 누군가가 1층으로 던진 담배꽁초. 교수님, 네.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다. 지금 제정신. 아니, 불이 붙었잖아, 지금. 너무너무 위험하죠. 네. 그 테라스에서 저렇게 담배 펴도 요즘 안 되는데 왜 저러시는 걸까요? 어쨌든 제보하신 분 말씀에 따르면 담배꽁초 투기를 8년 동안 참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집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3층에만 저렇게 테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뭘 던지면 이 3층 테라스에 떨어지는데 어쩔 때는 뭐 담배꽁초, 어쩔 때는 음료캔, 어쩔 땐 종이컵 뭐 매일매일 이렇게 뭐가 떨어지는데 이날은 이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담배꽁초가
위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불에 구멍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차양에도 그슬림이 생겼는데 문제는 위험하잖아요. 그럼요. 이 집뿐만이 아니라 이 집 옆집에는 또 화초를 키우고 있대요. 근데 저렇게 담배꽁초가 날라와서 화초에 불이 붙어서 혹시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그 옆집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께서 CCTV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에도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자, 박 변호사님. 예. 저런 인간 응징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얼굴 공개하자 말씀 못 하겠는데 일단은 세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 떨어지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게 요청을 좀 했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경고문 정도 붙였다고 해요. 안내 방송하고.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법적인 얘기를 좀 하면요. 예.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 투기했던 걸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범칙금이나 벌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뭐 저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만약 가능하다면 CCTV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들에게 들켜버린 비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에게 비밀을 들킨 30대 싱글맘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야뇨증 때문에 밤에 자주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거의 나은 줄 알았는데 임신 후에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출산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들이 어려서 같이 자야 했을 때는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잤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따로 자게 된 후부터는 기저귀를 차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수를 해도 제가 아들보다 먼저 일어나니까 얼른 정리를 하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실수를 하게 됐는데 우선 먼저 씻기로 하고 흔적을 그냥 놔둬버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씻고 나와보니까 아들이 실수해놓은 이불 그리고 잠옷을 봐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늦잠을 잤던 거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엄마 실수했어? 이러는 거예요. 물을 쏟은 거라고 했는데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겨우 상황을 피하긴 했지만 아들이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실수한 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병을 알게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대로 말해줄까요? 아, 그렇군요. 이 사실 사연자분이 우리 박상희 교수님 심리 상담을 듣길 원하셨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달려봐야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마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말하자는 자아입니다. 아유, 얘 별 걱정을 다 한다. 성인 야뇨증 그거 100명 중에 5명 정도 있대. 무슨 희귀병도 아니고 너만 그런 것도 아닌데. 아, 뭘 그렇게 걱정이야. 은배한테 쉽게 설명해. 은배야, 엄마도 너처럼 밤에 몰래 쉬한다. 우리 친구하자 하면서 야, 감출수록 은배가 더 오해한다 얘.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계속 숨기자는 자아입니다. 어머, 얘 좀 봐. 그걸 은배한테 뭐하러 얘기해. 은배도 이제 막 화장실 가릴 줄 알게 되는데 엄마가 지 어릴 때처럼 소변 막 지린다고 해봐. 그거 애한테 정말 충격이다. 야, 그런 거 말해준다고 무슨 친구처럼 생각을 해. 그리고 암만 모자지간이어도 그런 수치스러운 얘기를 뭐하러 애한테 입국 탓 X. 자, 은배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야뇨병이 있다는 건 사실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아이가 보니까 아들이 지금 4학년 정도 된 거 알고 있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러면은 4학년 정도면은 알 거는 다 알기 때문에 사실상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같이 고치는 게 낫지. 이거 숨긴다고 하게 되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같이 고쳐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상희 교수님 말씀 마지막에 들어볼게요. 자, 박 변호사님. 자기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좀 아이들이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해서 거의 다 확인해 보거든요. 같이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틀어주면 다 나오거든요.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게 낫지. 아이가 또 알아서 검색해 볼 겁니다. 우리 엄마 실수했어요. 그럼 야뇨증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속이지 말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백다희 아나운서 소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그냥 무조건 숨기라는 뜻에서 X를 든 건 아니었고요. 일단 조금 상황을 잘 무마를 한 다음에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 같으면이라기보다는 그 아동 심리 상담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좀 아들이 아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조언을 얻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이 아동 심리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어머니께서 성인 야뇨증을 가지고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좀 앞이 캄캄하셨어요. 하지만 성인 야뇨증은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어렸을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다 많이 좋아지지만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와 연결된 일이 있거나 혹은 뭐 방광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병이에요. 우리가 병을 가지고 계속 쉬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머니께서 또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면 생각보다 의젓한 나이입니다. 엄마가 이런 병을 앓고 있고 이걸 치료받는데 아직은 잘 고쳐지지 않고 있어. 하지만 곧 고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머니도 노심초사 안 하셔도 되고 아이도 불안하지 않고 뭔가 의아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도 배려할 수 있는 아이로 커가는 거죠. 마음 편히 가지시고 아이한테 차분히 얘기하시고 또 의사도 만나시고 또 이 야뇨증은 스트레스와도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하시다면 심리 상담도 만나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 여러분들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진선님, 거짓말이 더 안 좋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박주연님도 사실대로 말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